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요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한방들 얻어 맞으시고 정신없으시죠? 네, 저도 어제 아주 우울한 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쟤들 뭔가 융상증자를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던 거죠. 예상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뭐 세주나주는 300%나 무상증자를 하는 이러한 그 큰 이벤트가 있어 전혀 반응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든 그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승 모멘텀이 다 죽어버린 그런 하루였죠. 대표적인 게 우리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문제는 뒤에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주말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날 때 살짝 반등을 하면서 막판에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나스닥이 더 반등 강도가 더 컸어야 되는데 더 올라오다가 막판에 좀 두들겨 맞으면서 그래도 플러스는 끝났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축저 참여자들에게 일단 마녀가 팥찌가 들어왔죠. 네. 네. 브레이너드 팥찌가 들어와서 우리 50bp 꼭 올릴 거야. 이제는 더 많이 올릴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파티장을 빌려준 주인들이 딱 봤더니 야 모든 것들이 인프레션이 심해. 너희 파티 그 참가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너희들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파티장 주인이 또 어제 난동을 부리면서 박살이 났죠. 그런데 오늘은 파티장 주인이 좀 보니까 얘들이 전부 파티에 관심이 없고 떠날 것 같으니까 이제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오르면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인공호흡 몰핀을 주는 거죠. 이 몰핀의 효과는 단기적일 것 같아요. 오늘은 정강 후약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파실 분들은 아침 일찍 파시고 사실 분들은 장 막판에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시다. 어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12조 후반대였는데 13조까지 나와버리더라고요. 뭐 서프라이즈죠. 그런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중국 시장이 망가졌어요. 중국의 IT가 망가졌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중국 시장을 숏을 치고 싶은데 숏은 매도를 말해요. 공매도를 치고 싶은데 중국은 숏 공매도의 대차나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서 치느냐? 한국 주식시장에 와서 중국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삼성전자를 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국내 기관들도 같이 삼성전자를 어제 팔았는데 비메모리만을 본 거죠. 비메모리를 봤더니 수율이 30%도 안 나오더라. 고객 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팽배한 거죠.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슨 카드로 이 가격대를 반격을 해서 올라올 것이냐. 신정부와 뭔가의 호흡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6월 되면은 또 미국도 신사유람당 꾸려서 가야 되죠. 네, 윤석열이가 가야 되는데 그때 뭔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안 통한 거죠. 지금 3나노, 5나노 이상의 고퀄리티 싸움에서 수율에서 지고 있고 엑시노스 수율 안 나오고 또 GOS 이런 문제들 막 나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의 악재로 작용하는데 삼성전자에게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위기다. 반도체가 이제 잘 버텨주는데 메모리가 과연 미래 먹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주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신곡을 내놓든지 춤을 더 잘 개발을 하든지 옷을 더 섹시하게 입든지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없는 거죠. 저는 심지어는 5만 원대까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고요. 6만 원대 초반에 오면 매수 타입이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미국이 어제 우리에게 인공호흡기를 꽂아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나면서 또 몰핀을 줬죠. 그 몰핀의 힘을 가지고 오늘 장을 잘 한번 분석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봅시다. 일단 반등이다. 미국이 반등을 했죠. 기술적 반등이자 금리는 의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2년, 10년 스프레드가 다시 20bp 가까이 벌어지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까지는 금융장세였죠. 뭐 FOMC, 페드의 여러 이제 팟찌도 나오고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돈 더 내라, 응? 우리가 돈 뺏을 거다, 막 이런 엄포와 공포의 시간을 거의 이번 오늘까지 이제 흡수를 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이야. 하지만 뭐 다 들은 얘기, 안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공포를 흡수하고 이제 14일부터는 실적 장세로 이제 눈이 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 시대가 왔다. 미국이 다음 주부터 실적을 발표하죠. 보잉, 뭐, 그 다음에 이제 TSMC, 유나이트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알루코 이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데 S&P 500 기준으로 0.7%가 YY로 감소할 것 같다. 이러한 어, 미국의 분석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그렇게 아주 활발하고 뭔가 시장의 판세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실적 장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별로 잘 나오면은 쏘쏘, 못 나오면은 크게 당하는 그러한 편차가 심한 그런 장세.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을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자를 보고 들어가서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으면 한 대 얻어맞을 생각을 해야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한 번 얻어맞으면 5, 6%씩 얻어맞기 때문에 충격이 큰데 미리미리 좀 주말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종목 실제 장세 어떻게 보였는지 좀 궁금하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실적 한번 주말에 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 상하이 봉쇄가 지속되고 있죠. 네, 역시 이제 물류를 완전히 뭐 세계 최대 항구인 LA 항과 이제 상하이 항이 LA는 이제 다 풀렸는데 상하이가 이제 봉쇄에 들어가는 거죠. 서프라이 체인에 큰 문제를 발생을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특히 IT 시장의 침체가 중국 시장의 눈에 뻔한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공매도를 치고 싶은데 중국 시장은 공매도 제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프락시로 치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을 갖다 막 패는 거죠. 네. 다행히 유가는 100달러 이하로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달러도 큽니다. 80달러까지 빨리 하라 그래도 계속 비축률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유가 하락으로 가야 되는데 유가가 일단 우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아이로 찍혔기 때문에 유가를 더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는 잡주, 진흙탕 싸움이죠. 아, 쌍용차 그게 뭐다고 왜 그렇게 몰려 들어가서 이거 투전판이라고 투기판보다 더 양아치가 투전판이지 않습니까? 투전판 싸움이죠. 여기에 KG그룹이 끼고 일진그룹이 끼고 막 투전판인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 강력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이 투전판들은 개나 줘버리라. 내가 투자할 판은 아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전판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한 번 걸리면 50%씩 토해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6만 6천 명으로 1968년 이후 최저다. 이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특히 고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성들의 고용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잡을 찾는 비율이 커진 거죠. 엄마들이 이제 오미크론 여러 문제들을 자녀들을 보호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리오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리오픈이 유일하게 지금 바닥을 지켜주는 그러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블러드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기준금리가 3.5%, 지금이 이제 0.5인데 문제가 심각하죠. ECB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즉각적 조치에 다수가 동의했다. 하나만 한 소리. 미국의 TD증권이 ECB 자산 매입 5월 종료, 6월 금리 인상이다. 가장 보수적인 유럽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데 동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글로벌 모든 나라들이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동참을 하면서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따갑도록 들으면 희석이 되는 거죠. 아, 저건 다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돼야만 이 긴축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이에 잊혀지고 그때부터는 경기 전망, 새로운 어떤 그 섹터, 뭐가 또 미래를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의 중간 선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긴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빨리 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시기가 좀 와야 되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은 빨리 반영되고 빨리 극복하는 그런 장단점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긴축에 대한 이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의 한 70%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 빨리 잊혀질 것이다. 오늘 정도면은 이 긴축 강도에 대해서 잊혀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니까 어제만 잘 참아라. 이렇게 어제 제가 점심 먹고 메시지를 써서 넣었는데 그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화 긴축 문제도 이미 시장의 7, 80%는 반영이 됐죠. 또 다른 키워드 봅시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에서 자격정지 당했다. 이런 건 뭐 관심도 없습니다. 미국 상원이 러시아를 최애국지 박탈을 가결했다. 최애국지를 박탈하면 이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때릴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러시아가 미국에 뭘 수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잡지에서 러 경제 3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얘들은 이미 뭐 이러한 그 제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경제를 잘 버티고 있는데 석유를 목줄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러시아의 석유 목줄 짓는데 독일이 제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가장 반대를 심하게 해서 미국도 좀 만만치 않은 거죠. 독일 쟤들이 만약에 러시아 석유를 끊어버리면 가장 경제적 타격을 받는데 자기들이 도와줄 방법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유로존 2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해서 예상을 하회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경제 지표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살짝씩 예상을 하회하는 것들이 한두 개씩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러는 것은 경기가 지금 미국이 좋다고 자신하지만 6개월에서 12개월 연말 정도 가면은 미국, 한국 이런 제조업 국가들, 이런 소비 국가들이 틀림없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때는 정말 또 2, 3년 동안 어려움에 촉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신정부가 2, 3년 동안 초기 시작하자마자 경제 어려움이 속해오면 또 2, 3년 후에 뭘 걷는다? 부동산 가격을 걷는다. 부동산을 살리는 온갖 방안을 낸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살리기를 하면서 그 여파가 문재인 정부까지 잘 뜨거운 감자를 잘 못 따라오면서 정권을 뺏길 정도로 큰 이슈가 됐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큰 전략, 부동산을 건들지 않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또 침체 속에서 헤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됐다. 금리가 충분히 긴축에 올라갈 그 상황이 이미 반영이 됐다. 대표적인 아주 매파 중에서 최고 매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아이러니가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이미 가격에 충분히 성반영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3.5까지 올려야 된다. 일단 올해 한 2%까지 올리고 내년에 1% 올리고 3%, 3.5 이 정도에서 끝낼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다우 0.25, 나스닥 0.06, S&P 0.44. 네, 쭉 빠지다가 다우는 쭉 끌어올렸다가 막판에 살짝 토해내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S&P도 살짝 장막판에 쭉 올리다가 토해내는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뭐 중간 정도로 됐죠. 네, 아쉽습니다. 꼬리가 내려오지 않고 확 버텨줘야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도 나름대로 용기를 줄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늘 미국이 좀 안 좋을 때 좋은데 어제 그제 이틀간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장 막판에 무너질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전장 상승 10시부터 약하고 그 다음에 오후장은 2시 넘어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오합이 끝날지 이러한 그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팔려면 아침에 일찍 팔아라. 살려면 기다렸다 천천히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제 유럽장은 제가 계속 저녁에 새벽까지 보다가 잤는데 영국이 0.47%, 프랑스가 0.57, 독일이 0.5, 거의 프랑스와 독일이 1% 넘게 상승하다 다 토해내고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도 안 좋을 거로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들어 올리는 걸 보고 좀 안도 한숨을 줬는데 일단 몰핀이 시장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시장 한번 봅시다. 2년 2.46, 3년 2.70, 10년 2.65. 2년과 10년이 다시 스프레이드가 거의 20bp로 벌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30년만 5bp, 10년이 4.5bp.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죠. 네, 단기 금리는 살짝 빠지고 단기 금리는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반영된 게 아니냐, 다 예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고 장기 금리는 역시 대차대조표 축소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이다. 그동안은 대차대조표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물을 다시 사주는 그러한 순환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사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950억 달러나. 어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모기지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소비가 줄죠. 이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블룸버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입니다. 네,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셔도 되고 인베스트먼트닷컴 같은 데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지표들을 제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기본적인 산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먼저 쭉 지속적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뭔가 함의,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아날로기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디지털 영역이 한 70%, 조사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투자 전략을 가미하는 아날로그가 30%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결국에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네, 이 70% 데이터 정리를 하지 않고 자기 감으로 해도 망하고 이 70% 데이터를 100%만 가려내서 뭐 거의 데이터만 보는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적절한 비율 7대3의 비율. 이 30% 아날로그적 결정을 할 때 제발 길을 좀 닦고 혼자 골방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끄적끄적이라도 해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카페 분들은 제 철학과 제 생각과 펀드매니저에서 제가 했던 기법들을 좀 많이 이제 전수가 되죠. 장기물 뭘 깔고 하고 단기 단타는 뭘 까고 분석을 할 때는 뭘 보고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서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카페 친구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한 고수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제 암랩 같은 것들을 사서 먹고 팔고 있다가 또 다른 것들을 단타로 들어와서 20, 30% 먹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쌍차 같은 그런 쓰레기는 손대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좋은 성공의 경험을 자꾸 노로보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시키고 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있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골방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 이 시스템을 잘 갖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느냐 이 영원한 질문에 주식은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아날로그라는 거죠. 노가다라는 거죠. 주식은 노가다입니다. 오랜만에 각국의 10년짜리 금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국이 3.15 정도, 호주가 3% 살짝 및 미국이 2%, 2.68, 뭐 이 정도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와 독일은 아직도 1% 이하이고 한때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였죠, 그렇죠? 네, 일본은 여전히 싸우려는 여기에 있고 이러한 모습. 한국, 호주, 미국,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나라. 왜 한국이 여기에 선두에 서야 되는지 난 이거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제 다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한국이 글로벌 선두기 1, 2등도 아닌데 쫓아가면 되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쫓아가면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갈 필요 있느냐. 경제 다 죽여놓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모기지금리 올라가고 한 달에 4, 50만 원씩 돈을 더 내면 기업, 우리 일반 가정들이 소비할 소비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학원 줄이죠. 엄마들 이제 식료품 줄이죠. 아빠들 골프 치는 거 줄이죠.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준다니까요. 이 병신 같은 경제 관료들을 정말 하는 총재, 이 홍남기 부총재, 이 홍남기 부총재가 정권을 뺏긴 주범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경제 관료들이 너무 몸살이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다 죽여놓고 다음에 보상도 줄 때 한 번에 딱 줘야 찔끔찔끔 주고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신정부는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신이다. 경제는 센티다. 이 센티를 죽이면 경제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살리는데 죽이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살리는 데 3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또 부동산에 손을 댈 겁니까? 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손대면 그 다음 정권 망해요. 네. 또 정권 또 내줘야 됩니다. 부동산은 정말 뜨거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부동산 이 두 문제를 잘못 걸리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경제를 전망하고 정책을 사는 사람들이 이 금리 문제를 좀 잘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것은 휴레프코드죠. 네. 워렌 버핏이 42억 달러에 샀는데, 물론 이제 휴레프코드가 컴퓨터를 만들고 싼 컴퓨터 중저가를 많이 먼저 델과 함께. 그런데 나는 워렌 버핏이 이 휴레프코드를 산 이유는 컴퓨터는 아닌 것 같아요. 스토리지 플랫폼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휴레프코드가 강력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산 게 스노우플레이크잖아요. 스노우플레이크도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오렌 버핏이 관심을 갖는 건 컴이 아닙니다. 물론 싸게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이,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대해서 벅시 회수회의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 박살나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카페 친구들의 중장적으로 매우 좋은 종목이다. 사서 묻어라. 그렇죠? 네, 엔비디아, AMD,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것, 인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AMD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가격이 100달러인데 충분히 300달러는 갈 수 있겠다 봤는데 오히려 AMD보다는 엔비디아로 이제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종목들은 좋아 보입니다. 사서 묻으셔야죠. 묻으면 이 종목도 충분히 400달러까지는 갈 수 있게 보입니다. 자기 노후 자금, 그렇죠?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돈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상향하는 고래, 안전한 고래에 묻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내 전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인 그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펀드에 들어간 것은 바보 멍청이다. ETF로 와라. ETF에서 QQQ를 사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 ETF를 사든지 차이나 ETF를 사든지 미국 ETF를 사든지 한국 ETF를 사든지 펀드에 무슨 뭐 배당 40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제가 그거 많이 운영해 봤잖아요. 네. 뭐 전혀 관심이 없죠. 이 펀드 운영하면서 핵심은 뭐 인덱스 펀드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펀드인데 배당형 이런 그 퇴직연금 펀드는 저 뭐 핫발이 이제 대리급들이라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니나 보고 똑같이 편집해서 선배가 든 거 보고 그대로 편집 이 정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퇴직연금에서 펀드로 들어가 있는 우리 분들은 빨리 돈 빼셔서 ETF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WTI는 여전히 하락을 하면서 100달러가 깨졌죠. 제가 말한 80달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리오픈이 되고 전쟁이 끝나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요 종목들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 0.18% 상승해서 172.14. 미국의 IB들이 애플에 대해서 계속 지속 보유 확대를 외치고 있더라고. 네, 애플은 삼성이 저렇게 망가지니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테슬라도 어제 1.10% 상승을 했죠. 테슬라가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12일인가요? 사이버 로데오 기가팩토리 이 행사가 있는데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하고 사이버 트럭 이 두 개를 크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테슬라는 그동안 나쁠 것 같진 않아요. 1057달러인데 다시 1100달러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 어제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신소재 이러한 종목들이 쭉 올라오는데 제가 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5천억 정도를 지분을 사겠다라고 이제 내용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포스코 신소재를 아니 포스코 신소재란다 코스모 신소재를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외국의 어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에코프로 BM을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48만 원 정도에서 단타적은 45만 원에서 48만 원 파는 게 맞고 장타적은 6월 28일까지 들고 있으면은 이제 유무상증자에 다 참여를 하는데 유무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다 참여해서 유상 받고 무상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는데 그래서 시총은 15조까지 보고 들어가라. 그렇죠? 예. 단타는 45만 원, 48만 원 오면 팔아야 될 것 같고 50만 원 근처에서 장타는 15조 시총까지 한번 버텨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또 안 되면 6월 28일이 기준일인데 네, 유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데 6월 27일 날까지 사야 되죠. 그렇죠? 네. T 플러스 1일의 결정이 결제일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이에 올라오면 파는 게 이 근처에 오면 또 많이 살 것 같아요. 이때 파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남들 막 3, 4% 빠질 때 빠지지 않았고 살짝 1점 몇 프로 많이 올릴 때 5%까지 올라갔으니 결국 10% 먹었던 거죠. 그렇죠? 발 빠른 사람들은. 네, 오늘도 좀 오를 것 같아요. 뭐 오르면은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45만 원 이상에선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단타족을 말하는 거죠. 장타족은 유무상 다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리비아는 0.30% 하락했고 러블록스가 2.57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다시 50달러를 깨고 내려왔네요. 44.71달러. 엔비디아도 어제 상승을 못했네요. 0.82% 하락해서 242.08%. AMD는 0.05%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68% 하락을 해서 73.2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 한번 봅시다. 0.66% 하락해서 100달러를 지키고 있네요. 네. TSMC도 보면 그렇게까지 주가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즉 삼성전자보다는 좋지만 TSMC도 주가가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다. 글로벌 전체 반도체 시장의 문제이지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얻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롱숏, 글로벌 롱숏에서 숏에 속하면서 공매도에 찔려맞고 중국이 안 좋을 땐 또 숏으로 얻어맞고 한국이 안 좋을 땐 또 대표적으로 숏으로 얻어맞고 북한이 무슨 문제가 일으킬 때는 또 숏으로 얻어맞고 이게 주가의 50%가 이러한 비기본 펀더멘탈, 기업 펀더멘탈 이해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것, 요인은 이게 삼성전자의 비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다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수율 안 좋고 수율이 엉망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만들어 보면 그렇다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큰일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엑시노트를 포기하라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젠 그것마저 포기하면 비메모리를 만들 방법이 연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커머디티 중에서 니켈 가격을 많이 보네요. 니켈은 2차 전지를 투자하기 때문이죠. 어제는 살짝 올랐습니다. 34,524달러인데 이것도 3만 달러가 깨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2만 달러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43,437달러로 마이너스 1%를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금일시장 결론을 한번 봅시다. 차별화 장사, 개별 종목 장세다. 이제는 아무리 작도를 타도 뭐가 순환매로 돌아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카페 친구들이 결론했다. 나도 모르겠다. 아이디어 없다. 이렇게 두 줄 쓰고 말았습니다. 다들 웃으시던데, 네. 뭐가 뜰지 예상이 안 됩니다. 어제 보니까 드론주들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죠? 네온테크 정도? 드론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카페 친구분들은 제가, 드론주를 잘 정리해서 올렸으니까, 카페 친구분들은 한번 드론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쌍용차 인수 투전파는 들어가지 마라. 금리 상승 예상 수혜주로 이제 보험주들이 뜨는데 보험주는 올 1년 내내 들고 있으면 나름대로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다. 10에서 20%는 충분히 먹을 거다. 작년에 2021년에 KB 국민은행만 들고 있어도 25% 먹었다고 제가 스터디 모임 때 이야기했죠. 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이야, 작년에 그렇게 개판 치고 난리가 났는데 KB금융지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25%나 먹었구나. 그런 거죠. 보험주가 그럴 확률이 높아. 올해 연말 끝나면 보험주가 제일 나았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보험주 괜찮다고 합니다. 꾸준히 대신 그렇게 올라가면 맛이 없어요. 보험주는 파딱파딱하지 않기 때문에 IT나 노블로,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뭐 이런 파딱파딱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꾸준히 가는 그러한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묻어놓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뭐가 나올지, 원전으로 다시 돌지 모르겠네. 여기에 이제 리오픈주가 빠졌네. 어제 리오픈주 항공이 굉장히 수요가 좋대요. 어제 미국을 보니까 리오픈주의 제일 마지막이 크루즈예요. 왜 그러냐면 크루즈는 한번 배를 타면 최소한 한 달을 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타지 못하죠.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발생을 하면 문제가 지난번에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루즈를 못 타서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다는 거죠. 가격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크루즈가 마지막 리오픈주의 그 모습인데, 이게 이제 호황이라는 것은 여행, 항공,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얼굴 고치는 거, 얼굴 뭐 보톡스 주는 거, 에스테틱, 그 다음 레깅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오픈주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옷, 의류. 네. 2차 전지도 나름대로 가장 실적과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 섹터가 2차 전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차도 양극재 정도, 음극재, 양극재 정도.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주말입니다. 오늘 좀 잘 버티시고, 제 생각 같으면 오늘 장이 하반에 좀 무너지거나 살짝 보합일 땐 사시고 싶은 종목들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사서 단타로 한 10에서 15% 정도 먹고 뒤집는 그러한 전략. 이럴 때는 단타라도 하면서 수익을 좀 맞추셔야 되죠. 네, 이 정도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주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또 가족들과 봄바람도 쐬시고 야외도 가시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저는 뭐 장모님께서 우리 좀 그동안 얼굴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한 가족이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2주 고생했거든요. 우리 처형네가. 그래서 이제 같이 얼굴 보고 밥 먹자 이렇게 초대가 있으셔가지고 가서 같이 밥 먹고 한 동네 같이 사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성북동인데 성북동에는 카페도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즐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